자, 오늘 시간에는 그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등차 수열의 합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뭐 공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는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이거야. 자, SN이라는 게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7 이러면 첫째 항부터 더해가지고 일곱 번째 항까지 더하겠다. 뭐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몇 가지 공식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 그지? 첫째 항 A1과 공차 D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합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요 아래에 있는 요 두 번째 식인 거야.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한다 이거야. 첫째 항과 공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지.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마지막 항을 보통 n번째 항인데 첫째 항과 n번째 항을 이용해서 합공식을 이용하기도 해. 근데 여기에서 요 두 번째 거에서 첫째 항과 n번째 항이라고만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얘를 대칭이 되는 두 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대칭인 두 수. 대칭이 되는 두 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해가지고 아홉 번째 더하기 열 번째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 이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2분의 10개, 개수가 10개잖아. 괄호에다가, 그지? 10개 합인데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d 10-1d가 되는 거지. 자, 이와 같은 방법은 뭐냐면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합을 구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2분의 10개 괄호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얘를 2분의 10개에다가 두 번째 항 더하기 아홉 번째 항으로 해도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A1과 A10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랑 뒤에서 세 번째 거를 이용해서 합을 구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야. 왜냐면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 두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을 더하는 거, 세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더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맨 앞에 있는 항과 맨 끝에 있는 항만 더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대칭이 되는 두 수의 합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자,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5로 나누어 2가 남는 수 그래서 그러면 5로 나누어 2가 남는 수가 뭐가 있을까? 두 자리 수 중에서야. 우리가 보통 5의 배수에 나머지가 2니까 얘를 어떤 생각하냐면 5의 배수에다가 나머지가 2인 이런 수를 보통 얘기하는 거야. 5로 나누어 2가 남는 수. 그러면 K가 0일 때는 원래 2고 K가 1일 때, K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92, 97까지 이렇게 나갈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앞에 두 개를 빼고 자, 얘네들을 더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건데 일단은 첫째 항을 10이라고 하고 공차를 5라고 하는 등차 수열을 하나 만들어. n번째가 첫째 항 더하기 n-1d
라고 생각해 보면 5n 더하기 7이지, 그지? 5n 더하기 7. 그러면 5n 더하기 7에서 우리가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개를 더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맨 마지막에 보이는 요 97이 몇 번째 항에서 등장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면 5n이 90이 되는 n이 그러면 얼마냐? n이 18번째지. 18번째. 그지? 5로 나누면 90을 5로 나누면 18번째에서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2부터 출발해서 97까지가 18개라는 거야. 18개. 그러니까 18개의 합은 2분의 18 괄호에다가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n-1 18-1 d가 5였잖아.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첫 번째 생각은, 그지? 첫 번째 생각은.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은 뭐였냐? 앞에서 우리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2분의 18개의 괄호, 맨 앞에 있는 거는 10이고 맨 끝에 있는 건 97이니까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끝에 있는 걸 더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얘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지. 2분의 18 괄호에다가 앞에서 두 번째 거, 뒤에서 두 번째 거, 17 더하기 92 이렇게 써도 된다. 그 다음은 당연히 앞에서 세 번째 거, 뒤에서 세 번째 거를 써도 상관이 없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반드시 익혀놔야 될 거라는 거야. 자, 문제에서 마이너스 5와 15 사이에다가 n개의 수를 넣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5 다음이 x1, x2 가다가 n번째 항이 나오고 맨 끝에 지금 15가 있는데 마이너스 5와 15 사이에다가 n개를 집어넣어서 그 합이 100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얘가 지금 개수로 봐서는 지금 몇 개냐면 가운데 n개가 있고 양쪽으로 2개가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야. n 플러스 2개.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거를 첫째 항으로 보고 맨 뒤에 있는 거를 끝에 항으로 보자면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 괄호에 맨 앞에 있는 항과 맨 끝에 있는 항을 더하면 이게 전체의 합인데 그 전체의 합이 100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 100이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얘가 10이니까 10을 2로 나누면 5가 남고 5로 다시 나누면 20이 남으니까 n 더하기 2가 20인 거지. 그래서 n을 18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 개수가 20개야. 20개. 왜냐면 전체가 n 플러스 2개였으니까. 그러면 그냥 첫째 항을 마이너스 5라고 하고 맨 끝에 있는 15를 15번째 항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20번째 항이라는 거는 뭐냐면 첫째 항 더하기 19D였잖아. 19D. 그러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5니까 20번째 항이 마이너스 5 더하기 19D였다 이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넘어가고 19로 나누면 D가 지금 얼마냐면 19분의 20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저수열 전체의 공차도 찾고 그 다음에 n의 값이 18이 된다라는 것도 일단 찾을 수가 있더라. 자, 등차 수열에서 10번째까지 합은 145,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합은 445,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 합은 얼마냐 이랬는데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에서 자,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이야. 이거는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등차 수열을 나열해 놨다라고 생각을 해봐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놨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볼 때 이게 공차가 다 똑같지, 그지?
A1에서 A2로 넘어가는 숫자, 그 다음에 A2에서 A3로 넘어가는 숫자, 이들의 공차 D가 항상 일정하더라 이거야. 근데 얘를 두 개씩 묶어놨어. 이렇게 만약에 두 개씩 묶어놨다고 쳐봐. 두 개씩 이런 식으로 나열해 보면 두 개씩 묶어서 넘어가는 이 공차도 당연히 일정하다 이거야. 공차가 일정하더라. 그 말은 두 개씩 묶어놔도 등차 수열이 된다. 그러면 세 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 네 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 같은 개수가 동일할 때, 그지? 개수가 같기만 하면 우리는 등차 수열로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보자는 거지. 첫째 항부터 10번째까지를 묶어놓고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를 묶어놓고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를 묶어놨다. 10개씩 묶었다라고 생각해보면 10개의 합이 지금 현재 보면 145야. 그 다음 10개의 합이 445니까 이들의 공차가 300이었다 이거야. 300이 늘어났어. 그러면 그 다음 10개로 넘어가도 당연히 300이 늘어나야지. 그래서 얘는 745라고 얘기하는 거야.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를 745다. 이렇게 어떤 등차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합공식 S10은 10개 합 2분의 10개 괄호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9D는 145. S20 20번째까지 합 2분의 20개 괄호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19D는 자 20번째까지 합이라는 건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를 다 더한 거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590을 쓰면 돼. 자, 이들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있지만, 그지? 물론 이게 틀린 방법이 아니야.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은데 이렇게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니 이걸로 풀 수도 있지만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과 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10개씩 묶어놓은 그 수열을 등차 수열로 보자라는 의미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자, 문제가 또 하나 이래. 서로 다른 두 개의 수열이 있어. AN과 BN. 근데 AN들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BN들의 합을 TN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AN과 BN의 첫째 항의 합은 1이고 공차의 합은 2였대. 그럼 이번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SN이라는 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해가지고 n번째까지 합을 우리가 보통 SN이라고 말하고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해서 BN까지 합을 TN이라고 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첫째 항끼리의 합 이거지. 첫째 항끼리의 합 A1 더하기 B1 둘째 항끼리의 합 A2 B2 그 다음에 셋째 항끼리의 합 A3 B3 이렇게 나열된 두 개씩 묶었는데 어떻게 묶었냐면 A1 B1 A2 B2 A3 B3 이렇게 두 개씩 묶어 놓은 수열도 당연히 등차수열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A1과 B1을 더해서 C1 A2와 B2를 더해서 C2 A3와 B3를 더해서 C3라고 생각해 보고 문제가 첫째 항의 합은 1이고 공차는 2였다 그랬으니까 둘째 항이 3이고 셋째 항이 5가 되고 이와 같은 수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10개의 합이잖아. S10 더하기 T10
10개 합이니까 C1 더하기 C2 더하기 해서 10번째까지 합을 구해보자. 2분의 10개 괄호 첫째 항의 2배 더하기 9D. 여기서 말하는 D는 공차인데 공차가 2였잖아. 공차가 2. D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고 C1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정리해보면 되겠다는 거지. 이렇게 수열의 어떤 다양성, 합의 다양성을 좀 기억해 놓고 문제를 정리해가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될 것 같다. 자, 문제가 첫째 항은 100이고 공차가 정수래. 자, 요 말을 학생들 입장에서 뭐냐면 그냥 넘기는 경우들이 많아. 이거를 그냥 넘기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안 풀려. 정수의 어떤 특징과 정수의 성질을 좀 감안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연습을 좀 할 건데, 어쨌거나 17번째까지의 합이 최대래. 그럼 이 무슨 말이냐? 합을 구할 때 17번째까지만 더하면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보자는 거지. 이렇게 어떤 수열이 있어. 첫째 항은 100이야. 둘째 항은 몰라. 셋째 항도 모르고. 근데 가다 보니까 17번째가 나오고 18번째가 나왔는데 17번째까지 더하면 최대값을 갖는데, 그러면 합의 입장에서 볼 때 17번째가 양수였는데 18번째 항이 음수가 나오니 17번째만 더해야 가장 커지는 거 아니냐. 왜? 18번째가 음수면 이제 합이 작아지겠지. 음수를 더해주니까. 이 17번째까지 합이 최대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17번째는 첫째 항 더하기 16D인데 얘가 양수였다는 거야. 그러면 D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6분의 100 보다는 큰 이런 수겠지, 그지? 근데 얘가 얼마냐면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25가 돼.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6점 얼마 정도 되는 이런 수겠지, 그지? 마이너스 6점 얼마 보다는 큰. 그러면 마이너스 6점 얼마보다 크니까 D로서 가능한 정수는 마이너스 6이거나 마이너스 5거나 마이너스 4거나 이러한 수들만 된다. 왜? 정수라고 했다 이거. 정수. 18번째는 첫째 항 더하기 17D가 음수였다는 거야. 그러면 D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7분의 100인데 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대략적으로. 그지? 이 값을 한번 따져보면 D의 범위가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내가 지금 계산 안 해봤지만 마이너스 5점 얼마 보다는 더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결과물에 따라 D를 마이너스 6이라고 하자 이거야. D를. 그러면 10번째 항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10번째. 10번째는 첫째 항 더하기 9 곱하기 D. D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이렇게 10번째 항을 또 찾아낼 수가 있지. 자, 중요한 거는 17번째 항이 최대가 되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하자는 거야. 자, 문제에서 처음 4개의 합은 26이고 마지막 4개의 합은 134야. 근데 전체를 더하면 260이래. 처음 4개와 마지막 4개가 나와 있지. 이렇게 써보자고. 첫째 항, 둘째, 셋째, 넷째, 중간 생략, 맨 마지막에 4번째까지 쓸 거니까 n-3번, n-2번, n-1번, n번. 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얘 전체가 260인데
합에 관해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끝에 걸 더하는 거랑 두 번째랑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랑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랑 끝에서 네 번째를 더하는 그 결과물들이 모두 같더라 이거야. 이것들이 모두 같더라. 첫 번째와 n번째를 더한 거, 두 번째와 n-1번 더한 거, 이런 것들이 모두 같더라 이거야. 근데 앞에 4개랑 뒤에 4개를 더해서 얼마냐면 160인데, 그지? 앞에 4개랑 뒤에 4개를 더해서 160인데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고 그 다음 2개 같고 그 다음 2개가 같으니까 얘를 4로 나눠서 첫 번째랑 n번째가 같고, 그지?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 얘가 역시 40이고 얘도 40이고 얘도 40이고 얘도 40이니까 앞에 4개와 뒤에 4개를 더하면 160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의 합이 4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 n개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냐? 2분의 n개 괄호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40이니까 40을 나눠서 20이 남고, 얘는 그러면 20n과 같지 않냐 이거. 20n. 그래서 n이 13이었다 라고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성질과 합의 조건에 따라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간단하게. 물론 지금 이렇게 보면 간단해 보이지 않지만 이 정도 내용만 알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한 내용들이야. 중요한 내용들. 연습을 해놔야 돼.